여러분,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메스가 아니라 철학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낯설게 들리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미래의 의사들이 단순히 생명을 다루는 기술만이 아니라 그 결정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아주 특별한 수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모두가 안도하는 그 순간 의사의 진짜 고뇌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 질문은요, 어쩌면 의학의 가장 어려운 도전이 수술실 안이 아니라 바로 그 밭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문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서강대학교의 홍경자 교수님이 아주 특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의대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 수업의 목표는 뭘까요? 아주 명확해요. 수술법이나 약물 지식만으로는 절대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내려야만 하는 그 결정의 도덕적 무게를 학생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커리큘럼은 바로 7가지 실존적 고뇌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근본적인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의료 현장이라는 아주 특수한 공간에서 어떻게 더 복잡하고 중요해지는지 그걸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자, 이 수업의 뼈대를 이루는 그 7가지 주제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실존, 그리고 수치심, 불안, 죽음, 가족, 용서, 마지막으로 의미. 네, 바로 이 7개의 키워드가 앞으로 우리가 탐구할 모든 딜레마의 출발점이고요. 또 의사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인간적 고뇌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좀 추상적인 철학적 주제들이 실제 진료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수치심, 죽음, 그리고 가족, 이 3가지 딜레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치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의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때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히 그냥 개인의 괴로움으로만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감정 때문에 환자에게 과연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의료과오에서 비롯된 수치심은요, 결국 진실을 알릴지, 사과를 할지, 책임을 인정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윤리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감정이 환자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주제는 죽음입니다. 이 수업에서 죽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생물학적인 사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의사에게 아주 복잡한 윤리적 갈등을 안겨주는 원천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의사는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의료기술로 환자의 존엄한 삶을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그 고통을 멈추고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울 것인가? 이 정말 첨예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바로 의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 가족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거든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윤리적 마찰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환자의 바람과 가족의 바람이 서로 부딪힐 때 의사는 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환자 본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가족의 그 간절함에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이렇게 가장 어려운 윤리적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체적인 딜레마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 수업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지금부터는 이 수업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교육 철학과 구조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수업은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수업의 핵심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정답 찾기에서 좋은 질문 훈련하기로의 전환.
그러니까 윤리 규칙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스스로 깊이 성찰하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대화를 딱 끝내버리는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성찰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수업 방식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철저하게 이론과 실전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먼저 40분 동안은 강의를 통해서 철학적인 도구들을 딱 장착하고요. 그 다음 60분 동안은 AI가 만들어낸 아주 생생한 가상 사례를 가지고 동료들이랑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배운 걸 가슴으로 느끼고 실제 상황처럼 적용해보는 그런 훈련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수업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끊임없는 자기 성찰. 둘째, 깊이 있는 윤리적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비판적 탐구 능력. 이건 단순히 실력 좋은 의사를 만드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평생 흔들리지 않을 어떤 윤리적 나침반을 자기 내면에 갖추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수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더 나은 의사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술을 넘어서 한 인간의 인격을 돌아보게 하고 더 사려 깊고 인간적인 존재를 길러내는 과정인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도 정답 없는 문제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명확한 정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고민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